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여기 밖에 나가보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날씨도 따뜻하고. 네. 딱 밖에 나가는 게 참 좋구나 이러면서 옷을 딱 입고 나왔는데. 네. 한번 호흡 그런데 한번 당겼는데 코 안에가 그야말로 흙이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답답하더라도 네. 우리 시장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만큼은 빵 뚫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저도 점심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거 마스크 안 쓰면 오늘 진짜 위험하세요.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황사가 좀 심하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집에 가서 물걸레질도 한번 싹 하시고. 그렇죠. 네, 심각한데 네. 이 호흡곤란을 도와주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네. 랭킹쇼 아니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네. 여러분의 입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종목에 대한 고민을 습습 네. 후 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그렇죠. 테마단도 뭐 양자 비롯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산소호흡기를 딱 착용하시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무슨 소리야? 숨 막혀 죽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하지만 네. 저희가 한번 또 구해드리면서 네. 또 오후장을 또 신나게 한번 계속 이어갔으면 하겠습니다. 네, 구조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참여 안내 좀 말씀드릴게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시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주셔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봐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토마토의 주도주는 랭킹쇼래요. 야. 이거 멋있다. 서당께님. 아유. 네, 너무 멋있다. 평소에 네. 이렇게 뭐랄까 이게 조언만 해주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네. 마음이 한결 좋아지네요. 저희 예. 고고님께서는 점심값 벌기 힘드네 휴 하셨는데 예, 그렇군요. 점심값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치킨값, 점심값, 무슨 값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예. 요즘에 점심값 많이 올라간 거 알죠? 이제 네. 이 근처 합정동 기준으로는 거의 한 10,000원은 기본으로 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나가서 먹기도 네. 참 어렵습니다. 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토마토 증권통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네. 좀 살려드리면서 오늘의 키워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뭐 키워드 황사 뭐 이런 겁니까? 또 이게 오늘 또 이종복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구박받을까봐 머리 제가 아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안 기울였어요? 네, 뭘 해도 구박받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저항해야 심혈을 해요. 끝까지 저항하라고. 심혈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오늘의 아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선물. 선물. 네, 선물. 이것도 불안하죠, 키워드가. 왜, 뭐야. 이게 이런 뭔가 분석이, 이종호 반응이 왜 전문가가 그래요? 또 분석을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뭐 선물 요즘 봐야죠. 큐 보고 얘기하세요, 큐. 자, 네. 오늘의 큐 질문해 주세요. 네, 요겁니다. 이번 주 화이트데이 특집으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화이트데이에 가장 받기 싫은 건 지난번에 제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 커플템 아니면 네. 커플 반지에다가 거기다 살짝 종이 정성스런 띄어서 편지. 그 종이 네네네. 띄어서 그게 감정. 2등이었죠. 근데 네, 이제 기억하시네. 오늘은 싫은 거. 네, 싫은 거. 근데 사실 이걸 더 잘 기억하셔야 돼. 요거를 피해 가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네. 또 하나의 접근법인 것 같아요. 어. 꽃바구니 이걸 왜 받기 싫지? 요거가 이게 글쎄요. 꽃바구니라. 꽃이라 안 되는 건가요? 비실용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인가? 어차피 질꽃 왜 사줬냐? 또는 뭐 아닌데.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좀 접어서 그런 꽃 모양으로 좀 하면. 돈꽃바구니. 그렇지. 센스. 네, 하나하나 네. 풀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뿌듯하죠. 네. 자, 종이학. 아직도 있어요? 종이랑 접으시는 분들 계시나? 이거. 아직도 접습니까? 그러니까. 자, 저것도 5만 원으로 접어서. 맞네. 이 사람 천재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그렇습니다. 센스가 없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저긴데? 받고 싶은 선물일 것 같은데요? 받고 싶은 종이야. 근데 5만 원짜리로 접어야 되는 거 알죠? 5만 원이야 돼? 1,000원짜리 이런 거로 접으면 혼나는 거 알죠? 아니, 1,000마리 접으라고 저 밑에 고고님이 접으셨는데. 자, 그럼 밑에 고민형 있고요. 고민형. 저거는 나 좀- 이거 좋아하는데. 저거 되게 네. 커버를 못 하겠네. 사탕 바구니는 이해 가요. 사탕바구 좋죠. 얼핏 보면 상황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 이거. 편의점에서 급하게 오다가 오늘 화이트데이야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사갖고 맞나 이거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 책. 야, 저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네. 책입니다, 그냥. 네. 잡아서 바로 이렇게 확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받기 싫은 거 탑5가 되겠습니다. 오늘 맞춰주시면서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휴머니스트 님께서
아, 네, 소개, 저희. 맞아, 소개. 누구랑 할 거예요? 본인이 진단하실 거예요? 아, 저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우리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네, 사탕 바구니를 사실 저희 김근우 전문가님은 줬을 것 같은 느낌보다는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네. 아, 은근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네. 아, 손으로 직접 쓴 편지 같은 거. 네, 쑥스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인기 많으셨죠? 아니요, 그냥 그랬습니다. 아, 적당해. 뭐야, 또. 아주 적당한 대답이었어요. 또 애매하게 대답하셨어. 아, 너무 인기 또 좀 있긴 있었다? 잘난 척과 그 아까 이런 겸손의 그 중간에 중간, 아주 이렇게 결정적으로 현명하시네. 네. 좋습니다. 자, 항상 이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던지는데 계속 바로 잘 알아서 좀 쳐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보 이제 갑니다. 휴머니스트님 기다리셨죠? 아, 제우스 한번 볼게요. 아, 오랜만에 나오네요. 예, 네. 제우스가 14,900원입니다. 네. 그리고 10% 오늘 이제 15,000원 넘어가지고 이제 수익권에 접어들이셨고 최근에 이제 막 올라오는 기세가 이제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봉 딱딱 뽑아내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수급이 조금 받쳐지지 않는다 예전처럼. 그리고 외국인이 좀 사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네. 참 뭐랄까요,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님 제우스 어쨌든 수익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언제 파셔야 가장 좀 좋은 가격에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분위기 좋은 반도체죠. 실제로 수치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치라고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반도체 업황은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출까지 종합 반도체가 다 가격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올라간 뒤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특히나 레거시 단위로 보면은 디램이나 낸드의 판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7월부터 해서 지난 1월까지 쭉 내려가다가 2월부터 해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낸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구체화해서 올라가고 있죠. 막 10% 올리겠다. 디램은 지금 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측면들이 반도체 전체한테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수출 데이터를 한 달 동안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특히나 그 안에서도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수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우스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정 장비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우스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좀 안 좋냐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한다라면 상대적으로 그럼 지금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사야 될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우스 정도면. 그리고 가격도 적절한 때에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는 좀 홀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반도체는. 특히나 장비, 소재 이 레벨부터 먼저 움직일 겁니다. 소부장 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드들이 같이 갈 건데 뭐 CXL이나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유리기판 같은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 반도체들이 같이 움직일 건데, 저는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숫자 찍히는 애들이 될 걸로 보고 제우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은 제가 홀딩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기간을 좀 두고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레벨부터는. 무슨 말이냐, 차트만 딱 보셔도 많은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폭이 꽤나 길었죠. 조정이 길었다가 이제서야 이제 바닥 탈출하는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단기 거래 해볼까? 단기 거래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런 거죠. 단기 거래를 하든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건 어차피 주도주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럼 그러기에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우스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건 끌고 좀 가져가시는 건데, 최종 목표가를 좀 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완전히 찍히기 전에 지금 모멘텀 받고 있을 때 상승이 쭉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18,000원 레벨에서 20,000원 레벨까지는 전 충분히 볼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쭉 들고 가시고 18,000원 레벨 이상에서부터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 보여요. 물론 올라가는 동안에 등락은 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조정받고 하는 뭐랄까요? 좀 시소 게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굳이 개의치 마시고 가격 전략만 잘 참고하시면은 큰 지장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대에 잘 잡으셨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우스라는 이 종목 자체, 그러니까 네. 업황도 요즘 약간 좀 살아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좀 타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좀 지장 없다고 하십니다. 타이밍 네. 잘 잡으셔서 가격대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잡아와가지고 네. 계속 여러분들께 각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1년 거? 편안하게 사시라고. 네, 화이트데이를 좀- 잊지 마시고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네. 화이트의 코앞이니까 혹시 그 토마토 증권통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보내달라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는 아닌가? 그럼 또왜 이래, 진짜? 아니겠지. 천재네? 왜 이렇게 똑똑해, 오늘? 예, 이상하네. 오늘- 그거 내가 생각도 못 했는데. 예, 오늘 감이 굉장히 저는, 진짜,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괜찮아요. 저희는- 제가 향수 조금 좋아하고, 꽃도 제가 예. 많이 좋아해요. 그렇군요. 고민형도 되게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엄청. 네. 하여튼 1360분께서 지금 이 멘트를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설문조사. 하나가 안 예, 와. 하나가 안 와. 근데 하나가 안 와. 한 13,000명은 심지어 돼야. 집에 있는 사람도 안 줘. 그렇습니다. 심지어. 네. 이거는 이렇게 약간 팔자가 아닌가. 그래서 들면서. 제가 조언을 받은 게 네. 절대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섭섭- 주고 안 섭섭한데? 챙겨줘. 막 그래요? 그러면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링크를 보내래요. 받고 뭐? 싶은 걸 직접적으로. 어. 무시는 못하겠지. 그렇구나. 그냥 꽁에 있지 말라는 거지. 꽁에 있는 사람 제가 꽁하는 거 조금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주 당당하게 나 이거 받을게. 오빠가 보고 뭐 사줘? 뭐야? 이러는 이렇게. 거죠.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나 이걸로 할게 그냥. 내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이거 이제 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삐지지 기술인 것 말고 같고. 예. 네, 서로 편한 길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없어요. 말하지 그럼요. 않으면 몰라요. 네. 그 시에 바뀌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1360분께서 네. 우리 김수경 앵커의 속마음을 쭉 한번 들어보셨고. 아이고 네. 부담되시게 또 그런다. 네, 저희 쿠아님 모셔볼까요? 예, 쿠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시고 갑자기 왜 이렇게 큰 게 들어오죠? 12만 4,500원에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셔요? 30%입니다. 아이고. 상담 부탁드려요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근데 이게 사신 가격은 그렇게 낮을 때 사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올라가지가 않네요. 근데 네. 사실 이 가격대에서 눈물 흘리시면은 저쪽에 계신 그렇죠. 분들은 피눈물이 그렇죠. 나고 계신 상태거든요. 더 사실은. 힘든 분들도 네. 많으시죠. 예.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나 많이 밀려난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 낙폭주인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본격 반등이 나올 것인가. 솔직히 잃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기까지 내려갔으면 뭘 더 잃겠어요. 네, 그죠? 10만 5천 원이죠, 하단이.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안 깨는데 네. 하단을 안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반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눈물을 삼키게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만 저희 시청자님 평단이 좀 낮으신 편인 것 같거든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또 악플 또 엄청 달리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이 양극재에서 사실 뷰를 상당히 오랜 기간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게 저는 좀 수치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많이 봐요. 특히나 양극재는 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조건들을 많이 좀 포함을 시켰었는데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셀단 종목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캐파가 가장 큰 배터리가 먼저 올라와야 됩니다. 이 차전지 올라오려면. 근데 지금 셀 못 올라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양극재만 올라오긴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주가로서, 섹터로서만 구분을 짓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 등락을 보게 되면 가장 파이가 작다고 볼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나 뭐 PNT 같이 장비 같은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는 그런 캐파가 아니에요. 엄청 크죠, 섹터가. 시총도 굉장히 크고. 더 많은 수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레깅 효과예요. 원재료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폭에 따라서 양극재는 마진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리튬을 포함한 원재료들이 가격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2차전지가 반등 나왔을 때도 리튬 가격은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게 된다라면은 매력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2차전지는. 그래서 전략은 딱 두 개입니다. 내가 이걸 단기 퍼포먼스를 좀 노려보고 싶다. 순환매 타점을 보고 싶다. 하면은 예를 들어 2차전지가 그다지 업황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바닥 반등이 최근에처럼 나와요. 그럼 그럴 때 적절하게 챙기는 전략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중장기로 보는 겁니다. 뭐 한 1년, 2년 나는 기간 투자를 해보겠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평단 관리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분할로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이미 30%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거 분할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잡으면은 비중이 60%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지금 첫 번째 전략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 역으로 물어봐야 돼요. 단기로 좀 포트를 꾸리고 싶다. 단기 차익을 누리는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건 이상하죠. 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얘네가 막 올라가는 단계도 아니고 바닥을 막 기고 있고 업황도 별로 안 좋은데 단기 전략이 맞아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 맞지 않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끌고 가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기간 투자를 하려면 분할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30%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분할로 될까요? 분할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값이 이미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비중도 너무 많이 들어가져 있고. 그래서 이거 대응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이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기간 투자 해보겠다면요. 지금 비중 줄이십시오. 네,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럼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저라면은 뭐 한 1%, 2%, 3%씩 사겠습니다. 사실 3%도 커요.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자, 그러면 이걸 하시거나 비중을 쪼개서 사는 전략을 통해서 아예 기간 투자를 가시거나 그게 어렵다 하면은 단기 차익 노리겠다 하면은 이 종목은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뭐 손실이 커져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낙폭이 막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나오시는 게 맞다. 그래서 본인의 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인가, 내가 투자로서 또 매매로서 어떤 식의 접근을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나옵니다. 네, 지금처럼 손실이 크지 않을 때. 또는 얘가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나와가지고 평단 정도 오면은 손실 안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은 딱 두 개예요. 끌고 갈 거면 비중 줄여가지고 밑에서부터 더 살 생각하시고 단기 대응을 할 거면은 얘는 종목이 안 맞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본인의 뷰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저희 시청자님의 몫이 네. 될 것 같고. 두 가지 전략. 네. 안티 걱정하셨는데 전혀 그런 글 안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신은 뚜렷하게 밝히셔야죠. 종목을 딱 가져갈 그럼요. 때와 그리고 그냥 네. 이렇게 딱 놀 때 딱 두 가지로 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네, 네. 제갈량 같아요. 필요할 네. 때 딱 중요한 거 딱딱딱 그럼요. 이렇게 네. 비법을 네. 두 가지로 전달해드렸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생각의 자유, 의견의 자유는 충분히 주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2차 전지가 그만큼 뷰가 갈려요, 근데. 그렇죠. 그러긴 해요. 예. 네. 하지만 모두가 좀 잘 구제됐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네. 아이고, 에코프로빔 저희 주한혜선님은 22만 원대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예. 얼마나 이거 못 파시죠. 22만 그렇습니다. 원이면. 예. 네. 속상해요. 보고 있으면. 그러네요, 진짜. 자, 네네. 빛이 될 겁니다. 자,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랭킹 5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정말 받기 싫다, 이 선물. 아, 정말 이 뭐야, 이게. 응? 이야,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네. 자, 5위 봅니다. 그 책입니다. 정도인가요? 책. 10%. 아, 책. 책 선물이라, 책 선물. 근데 책만 하나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고. 여기 1위부터 5위는 다 네. 단독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런가? 책 옆에 뭐 하겠다. 하나 이렇게 아니, 책 아니야. 칼피 하나 넘길 안에, 때마다. 그렇지. 책 안에. 넘길 때마다 1,000원씩, 뭔가 봉투가 하나 1,000원씩. 있겠잖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집에 가서 열면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가지고 갔어. 집에 그렇습니다. 계속 넘기는데 어디지 내가 흘렸나? 오다가 흘렸나?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어 안 보고. 나와. 그럼 그렇죠. 전화한단 말이에요. 아, 이제. 그렇죠. 이거 뭐가 이상하군요. 잘못된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한번 10%로 그러시구나. 받기 싫다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책 사지 마세요. 네, 예. 혼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책을 5위로 두고요. 한시 구간대의 종목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 한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했고 코스피도 가까스로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양자 관련주 ICTK가 가장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양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ICTK는 LG U+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 보안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더욱더 관심이 크게 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로 함께 묶이는 한국첨단소재도 5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KCS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에는 25% 가까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2위에는 캠트로닉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 대비해서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서 선두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1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로 넘어가 보면 현대로템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을 타고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10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도 9%의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1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4위에는 넥스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다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기록했던 고점 부근까지 오르면서 장중에는 17,9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16,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가 보면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하나오션이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 정도의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72,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하자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약간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0.5%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와 보면 L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호반그룹 측에서는 단순한 투자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자회사 간 특허 침해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8%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2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부각되면서 전거래일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3%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1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0위권 아래에도 양자 관련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위에는 파이버 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산주도 강하지만 양자 관련주도 들썩이면서 파이버 프로의 광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장중에는 8,65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내고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엑스게이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12위에는 피롭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 유리기판 관련주 들어와 있는데요. 반도체 유리기판 제조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이 싱귤레이션 장비를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5%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3위로 내려와 보면 토마토 시스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다가 현재도 27% 정도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법인인 사이버 MD케어가 미국 시니어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6,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비전이 3거래일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6,0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포스코DX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29,200원에서 고점을 나타내고 오늘도 장중에는 2%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1%채 안 되는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MD바이스도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4%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벌써 2배가량이나 급등을 했었는데 증권가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 글로벌 인증을 획득하면서 친환경 선박 시장에 본격 공략하겠다 이런 소식이 더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6% 정도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70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주목을 받았었지만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도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1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3A로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확인해보면 간밤에 이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도감이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세 불안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시장 탄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오늘도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오늘 날이 그렇죠.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뭐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느꼈을 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워낙에 나쁜 소식 속에서 헤엄치다가 한두 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약간 좋은 것도 더 이렇게 뭔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까지는 안 가는 것 같기도 그럴 수 합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플레이션 안도보다는 관세 불안이 더 확실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맞아요. 네네. 좀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은 잡힐 수 있다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안 어떻게 우리가 좀 변동성을 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건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혀가는 중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CPI로 구분을 해도 그렇고 CPI 베이스로 놓고 있는 PCE 같은 경우를 지켜보더라도 잡히고 있어요. 근데 잘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세를 끼얹는 느낌이죠. 자, 관세가 이렇게 등장할 건데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 받을 거야? 관세 지금 더 할 건데? 더 할 건데?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니까 증시는 데이터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튀거나 하는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관세는요. 이거 지금 정량화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바뀌기 때문에 대응의 지점으로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네. 그러니까 대응의 지점을 하나를 관세를 놓고 있고 우리가 그럼 기존의 베이스로 놓을 수 있는 대응의 베이스를 뭘 넣어야 되냐. 오히려 저는 센티멘탈에 지금은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변동성은 어차피 발생할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자고 있을 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변동성 발생하듯이 당연히 나올 건데 지금 센티멘탈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위기가 등장했을 때 센티멘탈대로 움직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센티멘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는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 지금 압도적인 공포 장세죠. 실제로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강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공포의 장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지표로 보면은 익스트림 피어에서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있어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가 기회였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회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변동성이 지금 등락이 좀 있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반등뷰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제 CPI 발표될 때 나스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세게 올라갔죠. 근데 관세가 다시 한번 노이즈로 작용하게 되면서 조정이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많이 눌려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특히나 테크 위주로 소프트웨어나 칩 단위 기업들 같은 경우 국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막 돌려세우고 있고 미국도 테크주들이 슬슬 반등 나오고 있죠. 여기엔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이 좀 주대에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은 결국엔 다시 또 돌고 돌아서 그럼 내가 뭐 들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종목을 들고 있어?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종목들, 적합한 섹터를 잘 지금 담아두셨다라면은 반등 가능성이 높은 증시고 반등 나올 때 테크들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변동성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안감은 사실 좀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알 수 없거든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지금까지 어떤 단계인가 정도만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도일까만 예측하면 되는 문제고 우리가 직접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더 사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안 좋은데 혼자 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방산 같은 애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는 다 쉬고 있는데 방산만 올라가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예를 들어 반등뷰가 발생해서 테크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은 방산은 차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방산은 지금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많이 눌려있던 섹터는 비중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야 되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만 구분하게 되면은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증시는 아닌 것 같아요. 변동성에 너무 집중하지 마셔라.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해결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네. 어디에다 좀 더 방점을 둬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수많은 저희가 뉴스 폭탄이 쏟아지지 네. 않을까, 말말말이 쏟아질 것인데. 그렇죠. 이제 좀 어느 정도 저희도 그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요? 좀 맷집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별로, 휘둘리지 않아요. 또 이러네. 네. 또 이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받아들이고 게 근데 있어요. 진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좀 여유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네. 흔들리지 않은 멘탈을 또 지켜주실 저희 전문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도와드려야 돼요. 지금 울릉도 타코야키님과 감타님이 같이 올려주셨는데 매수 단가가 차이가 꽤 나세요, 두 분도. 종목이 뭡니까? 네, 현대위야. 현대위아인데 예. 저희 울릉도 타코야키님이 그나마 48,900원. 네, 10%시고 감타님은 높아요. 눈물이 납니다. 이게 7만 원대에 어허. 사셔가지고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어떻게 할까요? 10%. 울릉도 타코야키님은 되게 뭐 큰 손실은 아니신 상황이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걸 봐가 떨어질 땐 저렇게 급하게 떨어지면서 또 올라오는 건 또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올라오는지 약간 좀 추세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철저하게 또 외면받고 있는 섹터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앞에 뭐 관세, 인플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글쎄 현대위아가 올라가기 위한 뭔가 강력한 한 방이 과연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모멘텀이 있을지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한 방은 없죠. 예, 그냥 지금 단순히 이제 모멘텀 분석을 하더라도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도 강력한 한 방이 없고요.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동차 부품,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세에 그다지 집중되어져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퍼포먼스도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이 좋으면 얘네가 총파이는 크니까 잘 갑니다. 적당히 올라가요. 근데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적당히 내려가고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뭐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시장 좋을 때는 좀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타겟해야 되는 섹터는 아니죠.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자체가 뭐 나쁘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좋은 섹터들 대비해서는 기대값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나올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어가지고 또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처럼 앞으로 이제 뭐랄까요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기업들 있죠. 네, 그러니까 2세, 3세 경영, 4세 경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타겟할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다른 섹터 보는 게 좀 낫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드릴 건데 이거 안 파셔도 돼요. 네, 본절까지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 있기 때문에 지수 레벨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음식료 같은 업종들 있죠. 이게 좀 조용하면서 가는 애들. 얘네랑 비슷하게 자동차 부품도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대값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거 손실 안 보고 본절 정도 오면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sek터를 타겟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이익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큰 수익이 아니고 또는 퍼포먼스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냥 갈래요 하시면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레벨 자체가 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이 55,000원에서 6만원 레벨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대신 이렇게 하면은 몇 개월은 가져가셔야죠. 최소한 1년 단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제가 권장드리고 있는 거는 그냥 손실 안 보고 나온 다음에 다른 섹터 사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저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관련 종목이 너무 좋아요 하면은
현대글로비스 있죠. 네, 이쪽이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정도만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5,000원에서 6만 원은 기다려야 되는데 네.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회비용 생각하면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일단은 낮잖아요. 매수단가 높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일부 후퇴 그리고 네. 굳이 또 내가 수평 이동을 하겠다 하면은 글로비스가 낫다라는 의견이고요. 저희 감타님께서는 6만 원을 그럼 보셔야 되나? 네, 그 정도까지라도 일단 손실 줄이고 네, 네. 55,000원에서 6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수 단가 너무 높으세요. 7만 원대. 비중을 좀 더 실으셔가지고 단가 맞춰가지고 낮춰서 한 6만 원 정도 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감타님의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잘 빠져나오는 것도 수익 내는 것만큼이나 정말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네. 지금 약간 시장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네네네.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올랐다 빠지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미국장보다 살짝 선행하면서 먼저 움직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오늘 또 미국장은 또 살짝 강했다가 오늘 또 약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기부터 일단 잘 넘겨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너무 또 약간 변동성 걱정이 있어요. 되고. 또 예. 네. 자, 그러면요 종목 좀 가볼 텐데요. 네. 우리 사랑님 종목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삼익KHK 이제 로봇 쪽인데 이제 산업 쪽이죠. 산업 로봇. 네. 요번에서 1,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그러니까 사신 다음에 이게 뭐랄까 급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내려가서 뭔가 답답하다 이거죠. 뭐라 해야 될까? 사람 지치게 하는 차트다. 네, 확 그렇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반등도 좀 미지근하고 조금 지치게 하는 근데 스타일. 지금 네. 방금 전에 확대를 살짝 해 주시니까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심장박동 한번 이렇게 움직인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때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짧았어요. 이분께서는 이 종목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삭발 네. 종목이시구나. 네, 이거 하나 갖고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목표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네네. 자, 전문가님 삼익THK 요즘 약간 좀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로봇주 중에서 조용히 가는 기업이죠. 근데 로봇으로 막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 데는 아직 없어요. 아실 겁니다. 그럼 모멘텀 싸움으로 가는 거고 또 모멘텀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버블이 얼만큼 낄 것이냐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거는 좀 다른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버블 제일 많이 낀 데서 하시는 게 나아요. 버블 제일 많이 낀 로봇은 뭘까요? 레인보우 로봇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이쪽에서 노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레인보우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종목으로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게 될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또 한 걸음 뒤에서 객관화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으로 한 번 보고 수익을 두 번 보고 세 번 봤어요. 네 번째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술 분석만 좀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는데 세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많이 열리면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 열리는 건데 글쎄요. 이거 기대값 갖고 있느니 다른 로봇주가 좀 나아 보이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타겟할 만하냐.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월말 돼서 공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레인보우 로보 같은 종목은 좀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그것까지 고려한다라면 더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로봇주를 보지 마시고 다른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반도체도 되게 긍정 코멘트 드렸는데 반도체 엄청 싸단 말이에요. 그쪽은 안정적으로 기간 투자해도 되는데 거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삼익THK로 내가 몇 번 수익 봤는데 반도체에서 내가 물려봤어. 그럼 반도체가 별로 안 좋죠. 로봇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랬을 때 약간 한 걸음 뒤에서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기술 분석은 저 12,000원, 13,000원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짧게 하실 거면은 12,000원 구간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단기 대응만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로봇주들은 이제 월말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3위 THK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12,000원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네. 짧게, 그리고 월말에는 약간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근우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호도르님께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고, 그렇죠. 아주 좋은 군우쌤님, 네, 좋은 기억은 조심해야 된다. 네, 꼭 저희 기억하겠다고, 네, 고고시님께서 또 피드백 남겨주셨네요. 네, 자, 오늘 우리 김수영 앵커가 준비를 해온 화이트데이 날 가장 네. 받기 싫은 선물이 뭘까요? 지금 투표가 271표가 지금 모여 있는데요. 뭐 제일 싫어하실 것 진짜 같다고 하실까요? 압도적으로 네, 종이학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거는 다 싫어하시나 보다. 네. 네. 혹시, 왜냐하면 접는 사람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종이학 종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뭐 5만 원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네. 이 정사각형이거든요. 학종이는. 네. 그래서 이게 돈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예. 해봤어요? 그러니까 종이학을 한번 어떻게 접어봤던 그런 적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돈으로 말고 우리 종이로요. 신사임당 얼굴을. 아, 예. 맞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간 종이학. 중간에 뭐 옛날에 그랬었는데 종이학에다가 이렇게 거북 알 같은 거 같이 접어가지고 네. 같이 1,000마리 이렇게 선물 받고. 예.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랬죠. 네네네. 옛날에 그랬었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전문가. 이거 안 보고 4위 봐야죠.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학인 줄 알았어요. 4위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꽃바구니. 깜짝이야, 종이학인 줄 알았네. 예. 요거는 저희의 편견으로는 약간 연령대 있으신 저희 여성분들께서 답변을 주셨나? 꽃바구니 싫어하시죠? 보통 어머님들께서.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네. 안 그러세요. 저 편견이군요. 예. 네. 그 대신에 이게 이제 꽃을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서라운드 뷰로 이렇게 잠깐 보시죠. 이렇게. 아유, 좀 예쁜 거 샀네. 그게 더 무서워요. 네, 더 무섭죠. 네. 예, 그래서 알아서 요즘 눈치껏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기분이 좋은 선물이에요. 꽃바구니는. 그럼요. 저는 좋아하는데 왜 싫다고 하셨지? 모르겠네. 이게 뭐랄까, 이 감수성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 아직 김수영 앵커는 단가 때문에 그런가? 단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오다가 생각나가지고 어디서 급하게 주워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저 네. 꽃바구니가 비싸요. 그런데? 한 그러니까. 7만 원? 비싸요. 6, 7만 원 해요. 좀 맞아요. 꽃 좀 사왔네. 이렇게 네. 모여 있는 건 좀 비싸요. 근데 네. 모여있는 거. 근데 이렇게 요즘에 지하철에서 꽃 많이 파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볍게 이렇게, 그거는 데이가 아니라 데일리로 이제 생각날 때 사다 주면 너무 로맨틱한 선물인데, 가끔 이런 좋다. 데이날 그거 지하철에서 사갖고 가면은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시의성 있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것보다 그냥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꽃바구니 줘도 좋고, 뭐, 예. 고민형 아무 상관없어. 근데 평소에 좀 까칠하고 이런데 딱 선물 안긴다고 저희가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전문가 만나서 네. 이거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빨리 연결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우, 게시판에서. 채팅 그만 좀 하세요. 자, 우리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늦게 보셨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안녕하게 생겼습니까? 이종복입니다. 또 이제 벌써 표정이, 자, 네. 5위가 책. 안녕하게 4위가 생겼어요. 꽃바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가님. 우리 해야지. 너무 잘 뽑아오지 않았어요, 저 오늘? 마음에 드시죠? 질문. 아니요? 이러지 일단 않았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네. 보통 긍정을 강조하는데 싫은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좀 거시기 한 거고. 그렇게. 오케이, 예. 그게 조금 마음이 그다음에 상하셨구나. 지난번에 또 화이트데이 그게 뭔지 해갖고 뭐 좋아하는 나는 거. 수표에다가 글 써주는 사람인데 하면서 막 얘기 좀 했고 근데 또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싫은 거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나한테 맞추라는 근데 근데 분석하셔야죠. 이거는 감성의 문제고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니까 책이 5위라는 것은 그나마 화이트데이 때 책을 받고 싶다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죠? 맞아요. 그나마. 5개가 그러니까 있다면. 이게 그나마. 역시 그 지적인겨.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인겨. 지금 보면 꽃바구니. 종이학은 저건 정성인데 고민형도 나는 요새 그놈은 흑염룡 보면 그 염룡이도 인형 되게 좋아하고 나도 인형 되게 좋아하고 지난번에 포스콜딩스 설명할 때 이 글이 내가 뭐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하나 근데 이건 그랬어요. 사람의 예.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이걸 어떻게 맞춰? 맞아. 취향의 문제여서. 그냥 전문가님 취향 얘기해 주시면 되죠.
내가 봤을 때 화이트데이가 사탕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너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하니까 아 사탕 받는 건 짜증 날 것 같고 짜증치기나. 네. 그 다음에 고민형하고 종이약 중인데 이거는 진짜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면 종이약이 3등이 돼야 되는 게요. 맞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네, 종이약은 그나마 받고 싶은 게 들어가는 거고 네. 고민형하고 사탕 바구니가 고민이지만은 뭐 글자가 길은 게 일단 기분 안 좋네요. 사탕. 와, 우리 전문가님은 종목 진단할 때랑 똑같네요. 이게 종목이 깔끔하게 진단 나오는 거는 아주 짧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잘했다고. 얼마 딱 이렇게 나오는데 안 그럴 땐 저렇게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은근히 마음이 약하셔서 그래요, 그거는. 종목 진단할 때 나쁜 얘기 하시면 또 가슴이 아프시니까 길어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것도 약간 뭔가 네. 많이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주제였다. 자, 어쨌든 우리 이종목 정말 1, 2, 3위 싹 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1위는 사탕 바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위를 맞추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네. 첫 종목 넘겨드릴게요. 예. 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저희 쿠앙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네, 비중이 15%고 매수 단가가 52,400원입니다. 와, 바닥이에요. 거의 뭐 현재가 근처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오늘 내일 사셨을까 네. 싶어요. 네, 그게 왜일까요? 네, 저렇게 차트가 내려왔으니까 사셨겠죠. 뭐 단기 반등을 네. 노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네, 길게 네. 가져가려면 뭔가 모멘텀 있겠죠. 있어야겠죠. 네. 예. 2월 달에 몇 번 거래가 팍팍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거래 죽고 나서 시세도 조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반등을 아마 분명히 노리셨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한 방을 노리셨을지 아니면은 아마도? 예. 잔잔하게라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컨셉을 기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종목 올라갈 힘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매수 타이밍도 내가 봤을 때는 저분 52,400원이니까 오늘보다는 요날선 그래도 나름 저점 매수 잘 하신 거네요. 뭐 근데 이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선호하는 건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삼고해가 여기 보면 고지혈, 고혈압 막 나오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우리처럼 일만 하고 그죠? 운동 안 하면 100% 고지혈이에요. 이거는 뭐 미래를 본다면 지금 좋은 자리죠. 그리고 최근에 이 쓴 거래량도 뭔가 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완벽하게 좋은 주식,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당연히 나죠.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이게 기사가 나올까? 과연? 그죠? 한 6만 원 언저리까지는 뭐 가볍죠, 이거. 6만 원 언저리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셀트리온이 조금 더 힘을 주고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름이 셀트리온 들어가는 주식인데, 길게는 한 7만 원. 내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한 6만 원, 6만 2천 원 정도. 요 정도 목표가 두고 그냥 고래심줄처럼 가지고 가시면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요 주식은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은 주식입니다. 끝. 걱정하지 마시라. 예, 일만 하고 있으면 갑자기 계좌가 딱 한번 이렇게 올라가 주는 네네. 그런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끝나셨네요. 그렇죠. 시간이. 그냥 말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딱 된 것들은 이렇게 그러시구나. 일도양단이죠. 네, 예. 뭐 이종무 전문가님 나오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캠트로닉스 얘기 너무 많이 올려주시네요. 네, 제가 한 번 더 감동받은 게 네. 제가 약간 스쳐가다 봤는데 첫 수익이시래요. 이걸로 이 종목으로 캠트로닉스로 처음 수익 보셨다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다가 첫 수익 종목이 되셔가지고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기세를 잘 이으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수익의 추세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를 잘 타야 돼요. 그럼요. 한 번 이렇게 터졌을 때 쭉쭉쭉 이 상승 기세를 이어가셔야죠. 우리 전문가님 맨날 네. 얘기하는 그 기세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1타 2피 종목 한번 가볼게요. 뭐예요? 턴 어라운드 빡님하고 네. 시련의 계절님하고 이거구나. 네, 엔캠 네. 올려주셨는데요. 가격대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턴 어라운드 빡님께서는 10만 원이 넘어요. 높으시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시련의 계절님은 계절. 네. 86,700원인데 우선 10만 원대 단위로 한번 저희가 기준 잡아 보겠습니다. 네네. 10% 30%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말까지 갖고 오겠다는 얘기도 있으시고 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요즘은 거의 다 바닥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들고 지금은 그 밑에까지 더 내려가 있어가지고 과연 어디가 바닥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엔캠 두 분 이상의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바닥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캠트로닉스하고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만기일이라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아까 수경 앵커도 오늘 랭킹쇼 이렇게 은근히 그 시청자 기대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하고. 여러분, 우선 근데 이게 만기일인데 좋아요. 한번 될라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요. 이 캠트로닉스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2월 13일 날 진단해 주면서 이게 2200명 정산 종목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캠트로닉스 랭킹쇼 이거 물어봤을 때 오늘 흔들려도 또 갈 거고 아침에 안 판 거 잘한 거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주일 거예요, 아마.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마음속에 목표가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2200명 트라이 해보시든지. 대신 오늘 야간 강연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든 뭐든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반도체에서 제2의 캠트로닉스로 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세계는 있긴 있거든요. 왕이 될 상으로 가는. 대신 동신이하고 동부 하이텍은 아니에요. 이렇게 뻔한 문제는 안 내요. 한 2200 나올 것 같은데 2250 그냥 2200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래 한 3000 해야 되는데. 자, 엔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엔캠도 지금 보시면 저분한테 내가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요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여러분. 엔캠이 매수가가 108,700원이면은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12만 원대고요. 이렇게 밀리는 요 타이밍에 내가 봤을 때 주워 먹은 것 같아요. 대신 주식을 주워 먹는 게 좋긴 좋은데 이렇게 이 단이 짧잖아요. 여기는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때는 주워 먹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은 좀 아쉽고요. 이건 추가 매수해야죠. 추가 매수하면 먹고 나오는 거죠. 추가 매수하면 먹고 나오는 거고. 전문가님, 저는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울지 말어. 매수한 가격 무조건 올라가는겨.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추가 매수는 한 가격적으로 보면 8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이제 특이하게 저분이 이제 밀려 내려오는 타이밍에 건져가지고 105,000원이 기술적으로는 단기는 저항인데 기본 125,000원 넘어서 15만원 언저리까지도 볼만한 이게 깜냥이 되는 주식인 거예요. 시청자분들. 나중에 용이 되기 위해서 이 엔캠이라는 주식도 지금 이무기로 되려고 하고 있는 이렇게 낚시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꼬리가. 아시겠어요? 요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도르면서 다시 이쪽으로 이무기가 이제 용이 될 만한 감은 있으나 지금 현재 시점은 단기적으로는 약한 거고 조정권에 있다. 85,000원 언저리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05,000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이나 지나가는 거고 눈이 안 보여 잘.
12만 5천 원 정도가 가볍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시청자 공약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죠? 2차 전지 다른 걸로. 그래서 뭐 어쨌든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 잘 하신 건데, 이제 약한 걸 해서 이제 좀 고생인 건데, 이 정도 고생 해낸겨? 12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네요? 단기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만큼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 요즘에 전문가님께서 네. 왕, 룡, 천하, 호령, 이런 단어들 쓰시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반도체 내에서 오늘 이제 기념 공약, 만기일 기념 공약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서 근데 2200 거신 거 맞죠? 2124명.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우리 좀 소심하게 잡았나? 아니, 전문가님? 아니. 우리 수경 앵커가 네. 확실히 감 올라왔네. 아, 진짜요? 아주 나를 꿰뚫고 있네. 아까 원래 저래야 돼요, 여러분. 오래됐는데. 저래야 된다고. 알겠어요. 진짜 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아주 감 그냥 잡았어요. 홍시가 네. 돼버렸네. 홍시까지. 이게 갑자기 또 이러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전문가님이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만기일 기념 공약 2,200명 캠토리스 얘기도 좀 들려드릴 예정이고 조금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네네. 용이 될 상, 그러니까 용이 될 상. 수양대군 두 분 준비가 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들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엔캠까지 봤고요. 네. 다음 종목은 어떤 게 와 있습니까? 네. 엔캠 다음에는 오늘 SBB 테크를 또 두 분 올려주셨어요. 남아존소프터님, 하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25,8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네. 서포터님께서는 33,000원. 좀 높으시네. 네. 10%시라고 하트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한 번 기회를 놓치셨네요. 그리고 나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계속 내리네요. 밀리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근데 뭔가 네. 다시 내리는 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반등을 하려는 그런 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각을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님 올라온 거 거의 반절 이상 다시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추세를 이제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네, SBP 테크에 대한 판단 한번 들어볼까요? 이 주식의 기본인데요. 이거 3만 얼마 때 매수했다라고 하는 분 이제서야 뭐 이종복 방송 보는 거요. 이게 여러분 15,000원에 있을 때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3자 본다라고 했던 게 작년 1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3자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3자에서 2자까지 왔지 않습니까? 반절 다 토항. 이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대신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SBB는 로봇 쪽에서 이건 로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다시피 보세요, 여러분. SBB 같은 주식은 기계과라 요 감속기 막 요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여기 보시면은 국산 기술 로봇 감속기 해갖고 SBB 나오잖아요. 이거 삼성하고도 이게 연관성이 있고 괜찮은 주식이에요. 다만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법인 결산 들어갔잖아요. 3월 31일부로 결산인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다시피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금 100짜리 그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자신 없는 종목들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길 때는 그냥 여지 없어요. 대신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 그때 우리가 물건 나중에 아까도 우리 수경 앵커 얘기했듯이 지금은 지렁이 같이 보여도 이무기급 그다음에 이무기에서 용급, 그죠? 용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는 과정이 지금 과정인 거죠.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갈 때 따라붙었을 것 같아. 가격대가 일반인 입장에서 딱 애매한 가격. 이렇게 여기서 꺾이는 타이밍에 샀으면 초보자. 근데 요 양봉 나는 요 타이밍에서 샀으면 그래도 조금 뭘 하려고 하는 분인 거죠. 그죠?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늘어질 수 있지만은, 이거 좀 리스키한데, 또 우리는 또 리스크를 좀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리스크예요. 평생을 리스크해서 사는 게요. 요거 2200명 오셨으니까, 내가 한번 시원하게 마음속,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쫄리는데. 그죠? 그냥, 이건 그냥 매수하신 가격까지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지? 자, 내가 좀 이따 마음속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만기일 기념 공약 2,200명 캠트로닉스 얘기와 수양대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왔네요. 네, 아유, 저 네. 이거 아까 전에 2,100 아까 몇 넘었어요. 명이에요? 이랬는데 순간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2,200이 넘어버려가지고 자, 이럴 때 우리 여러분 손바닥 한번 찍어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기념 공약 정산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알다시피 뭐 이종복 여러분도 오늘 얘기해주고 싶어서 내가 2,200으로 한 거예요. 다음에는 2,500 할 거니까 캠트로닉스 보다시피 이 주가 패턴, 거래량 패턴 지금 유리 기판, 그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되 흔들리면 뭐 언제든지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는 거고, 이게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신고가 보는 주식입니다. 신고가. 그럼 우리가 가격 법칙으로 근데 이거는 박스권이라 1차적으로는 신고가, 그리고 나중에 또 미스터 진단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처럼 왕노릇을 다시 할 만한 종목 중에 옛날 반도체로 찾아야지 되긴 되는데, 대신 여러분들한테 쉽게 갈게요. 이번에는 바야흐로 얼마 전에 시청자 공약을 했던 주식이고, 이거 초성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내가 이건 진행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종목을 대놓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초성으로 얘기를 아이, 너무 마음 또- 좀 넉넉히 써주세요. 아예 우리 네. 어차피 이제 초성으로 하셔도 이게 예. 선생님 다 SNS 때. 해주실 아시잖아요. 뭐 이게 다 SNS 때. 하시잖아요. 하시던 거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어. 예. SNS 택이에요. 어. 이 SNS 택이 제2의 캠트로닉스가 될 수 있어 보이는 주식으로 이종복이가 보는 주식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괜찮은 회사거든요. 대신 막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종복 전문가가 이번에 만기 타이밍에 얘기했네. 그리고 혹시 저기 할 수 있으니까요. 흔들리면 나는 뭐 뒤도 안 돌아보는 거고요. 이거 기본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내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까 SBB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리스크요. 이 SBB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삼성하고도 좀 저기 하고 이런 게 좀 있고요. 대신 여러분 3월 31일 타이밍 법인 결산할 때까지는 좀 참고 정도로 좀 활용하면서 그 사이에 좀 괜찮으면 저기 하는 거예요. 이 주식은 저분 매수하신 가격은 다소간에 좀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매수하신 가격 위로 나는 올라가는 걸로 보고, 요번에 이 주식이 잘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 3자를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기 기념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거시기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레거시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시기하고 레거시하고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도 마지막 진통으로 한 코멘트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부터 우리 이거 랭킹쇼 2,500입니다. 공약은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종목도 좀 말씀을 좀 해드렸고, 네. 우리 승부사, 우리 이종목 전문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랭킹 한번 공개하고 또 2시 구간대 어떤 게 움직이는지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자, 오늘 3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받기 싫은 선물, 저거 외샀니? 3위 보여주시죠. 고민형.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학하고 뭐가 올라가죠? 종이학하고 사탕바구니가 올라가는 거죠. 사탕바구니가 예. 올라가고 고민형이구나. 고민형. 3위가. 예. 아, 호불호 있죠, 사실 고민형은. 고민형, 네. 그냥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초반에 좀 나와서 좀 갖고 오기 게시판에 그런데, 보니까 아유 먼지 날린다고 고민형 싫어하시고. 먼지 날린다고요? 네. 근데 아이고. 고민형도 이렇게 가방 메고 있는 고민형이 있어요. 귀여운 거 많은데. 네. 그 가방 살짝 열어가지고 가방이 네네. 넓은지 좀 보고. 심심하면 이렇게 옆에 그렇죠. 두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고민형. 그렇습니다. 나온 산에도 나오잖아요, 그 고민형. 예. 네. 어쨌든 그 주머니를 좀 잘 이용해보자라는 힌트를 드리면서 네. 3위 11.3%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고민형을 가져오냐가 중요해요. 고민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분명히 다른 방식을 좋아할 것 같지만 그래서 네. 알아는 들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시 구간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체크해보죠.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만 짚어봐도 새로운 종목들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짚어보면 이 최근에 상장했던 새내기주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너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절반 넘게 밀렸었는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14,000원 선 수준에서 저점을 나타내고 오늘장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2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21,000원 선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현재는 1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7위에는 LK캠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최근에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 첫날 급등을 하면서 7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2만 원대까지 꾸준히 밀리면서 저점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장에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면서 현재는 20% 넘게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파이버프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양자 관련주들이 들썩이면서 여전히 관심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파이버프로도 두 자릿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8위에 위치한 KCS뿐만 아니라 10위에 위치한 ICT게이트까지 빨간불을 켜내면서 현재 구간에도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캠트로닉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댓글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장에 3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14%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2의 캠트로닉스까지 오늘 언급해 주셨다는 점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4위에는 SMCG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장에도 강세가 이어지는 듯 했지만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6%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4,000원 선을 약간은 벗어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LS는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21%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도 1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내려와 보면 온코크로스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만원 선을 회복하면서 14%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만원 선 위에서 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와 보면 재진첨단소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후에 사흘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3,1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1위에 위치한 현대로템. 오늘장의 방산주가 정말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로템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9% 가까이 올라가면서 10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파인메딕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4거래일째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만 원을 회복하고 오늘도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면서 15%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구간에는 1,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에는 이 보안주 한 싹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양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안주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보안 한 싹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위에는 삼성전자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는 2% 가까이 오르기도 하면서 이대로 반등이 이어지는 건가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변동성이 조금은 커지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언뜻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55,000원 선을 다시 한번 조금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넥스틸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강세를 보이면서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4%의 강세 지켜내고 있고 아래쪽에는 토마토 시스템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금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금양은 최근 코스피 200에서 퇴출됐었는데 오늘장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15,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위로 내려와 보면 HLB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간암 신약의 FDA 결정을 앞두고 악성 루머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까지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서 7%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7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대까지 강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최초로 수주했던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윌리 실라우가 함정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미 해양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2,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모티브링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티브링크도 지난 11일에 저점을 나타내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순위권 확인해 보면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특히 방산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잡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본격으로 상승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싫어할 것도 없이 계속 주도주 라인에 있었긴 했어요. 사실 방산주가.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네. 계속 우상하고 어마어마했죠. 있으니까 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잡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수익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해서. 어차피 네. 여긴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런 상승세 계속 갈 거로 보십니까? 가긴 가죠. 그리고 예지 앵커라고 그랬나요? 이제 질문이 이제 앵커답게 바뀌고 있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현대로템 얼마까지 가요? 막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 대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또 주장 좀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놓을게요. 여러분 아까 이종복이가 제2의 캠토로닉스 하나 얘기했던 주식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거는 내가 오늘 야간 방송 하는 거에서 대놓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눈치로다가 내가 얘기해주면 영어가 3개가 다 영어고 대표님 관상이 좋아서라고 했던 주식 다 알려주는 스타일.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현대로템 기세가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화려함 슈팅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내가 2023년도에 포스코홀딩스도 계산기를 두드렸거든요. 근데 이쪽 현대로템하고 이쪽 방산주 쪽은 계산기를 지금 못 두드리는 게 그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로템 이런 거 추가 상승형이지만 원래는 어제가 단기 고점의 모습이 나온 게 맞긴 맞거든요. 10만 원 아래에서 있다가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등락 컨트롤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대신 그거 먹겠다고 이거 사느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도체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같은 그런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함도 있다라는 얘기 해주는 거고 방산주 추가 상승형이 맞는데 보면은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 이것도 기술적 분석이 불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로템은 조정이 자꾸 올라가갖고 이게 조금 더 탄력은 둔화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70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한 60 언저리나 55 언저리를 깨지 않고 85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시도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 먹겠다고 할지 말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그다음에 약한 게 이제 방산의 대표적인 게 LIG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치고 가면 이제 LIG가 한 26쪽에서 한 25쪽 정도 오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원래 이게 정수거든요. LIG는 기술적 패턴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완벽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나중에는 로템이나 저쪽이 가게 되면 순환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쉬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8만 원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눌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8만 원을 뚫었다는 얘기는 10만 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방산주 대표적인 걸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고 하면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대 수익이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거 먹겠다고 사고 저기 하고는 투자자 몫으로 내가 일단 돌리고 나는 그걸 먹겠다고 권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반도체도 왕될 거 많고 그렇죠? 왕될 거 많으니까 좀 다른 쪽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 좀 탔습니다. 방산주 네. 변동성과 눌림목의 그런 히스토리를 가져가면서 기대 수익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내다 보시지만 네. 사실 그것보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이런 주요 섹터들 힌트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네.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이쪽도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네.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만 나오시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벌써 네. 2시 20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간을 보고 저희가 좀 스페이드를 더 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빛68님께서 올려주신 한미 반도체 바로 넘어가 볼까요? 굵직합니다. 네. 예. 한미 반도체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108,000원에 진입가시고 20%신데, 사실 이게 목표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속상한 마음을 저희가 좀 헤아려 드리면서 그쵸.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88,400원. 네. 올라오는 거 싶었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한물반도체. 이제 반등 제대로 나오려나 보다 하는데 그냥 거의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옵니다, 전문가님. 이런 분위기에서는 크게 기대 안 하고 저희 시청자님 생각대로 일단은 매수가 회복하면 땡큐 해야 되는 자리인 건지 너무 소심하게 목표 잡으신 건지 좀 좀 알려주세요.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하여튼 사람들 내가 주식은 기세되니까 이게 여러분 2024년 10월 18일 날 목표가 하향 레포트 써갖고 내가 뚜껑 열려서 막 뭐라고 했던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 위로 올라갔잖아요. 뭐 지금 문제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 나스닥 약하고 엔비디아 약하고 이제 하이닉스 주춤주춤거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붙으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쫄리는 거죠. 한미반도체 비중이 10만 8천 원이면 이게 밀려 내려올 때 여기 이종복이가 금근 그죠?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서 어설프게 샀으면 그 성급함 고치시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찍고 올라가는 요 타이밍에서 샀으면 못한 거 아니에요. 전혀 못한 거 아니에요. 같은 10만 8천 원을 샀어도 이렇게 죽어 내려가는 10만 8천 원은 반성하는 거고 저점을 주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사이다 드릴게. 재수없게 나스닥 폭락하고 엔비디아 박살 나면서 그냥 같이 빠졌어요. 한미반도체 이름도 한미자 들어가고 괜찮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다소간의 등락혼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식을 이 한미반도체가 이게 어떤 주식인데 이거 뭐 본전 갈까요? 막 이런 그 의기소침하면 안 되는겨. 다소간의 등락혼조 나올 수 있고 매수한 가격 위로 갈 수 있어요. 다만 12만 원 이상은 장담을 못 하겠다. 자신감을 갖고 주식을 하라.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세다. 자, 10만 원대, 자신감이다. 12만 원까지 가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수익까지 연결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주 올려주시는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네. 다른 분들 많이 다 같이 참고해 보실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면서 벌써요? 1, 네. 2위 한번 우리 전문가님하고 같이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전략 들어야 되니까 빨리 오후장 볼까요? 전략 듣고 네, 바로 네. 갈까요? 네. 자,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간략하게 핵심만 좀 부탁 먼저 드릴게요. 뭐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데 오장 전략 없어요. 오늘 만기일이고 쿼드로플 위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뭐 등락혼조 막판에 가면서 나올 수 있고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옵션 원래는 판때기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 또 초보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옵션 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340 매도 12,759 100만 원 있잖아요. 요거 살리겠죠. 그게 지금 340 초반이잖아요. 아마 조금 더 밀었다가 종가로 갈 때는 좀 땡겨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냐 정도 보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로써 역사적 변곡점 구간을 지나가는 거니까요. 다음 주 이후에 또 다른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게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보다는 지금은 전력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로봇도 이제 또 돌 수 있고요. 해서 여러분들 그냥 투자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쪽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하시고 한마디만 해드리면은 오늘 생산자 물가는 지금 보다시피 지금 나스닥 선물 밀리는 게 어제 소비자 물가는 제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생산자 물가는 이 나오는 자체도 높은 걸로 예측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선반영 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 미스터 진단 신고가 갱신해야 되니까 내일도 방송 많이 오시고 오늘 야간 강연 방송 핵심 포트폴리오 추천하는 날이니까 그것도 관심 좀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끝나요 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신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네, 계속해서 이종복 전문가 타임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지는 그 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1, 2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기도 드리고 계시는데요. 자, 1위는 사탕바구니라고 하셨었어요. 네. 자, 1, 2위. 공개합니다. 우와, 사탕바구니 맞습니다. 이게 예. 100점 100승이네. 예, 그렇습니다. 네. 20, 예, 전문가님. 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만약에 종이학이 1등이면은 네. 이거는 세상이 이거는 잘못된 남성분들 거예요. 또 가슴 무너지시죠, 이거. 굳이 네. 또 세상까지. 자, 어쨌든 사탕바구니만큼은 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게시판에서 이종보 전문가님께서 예. 정성스러운 편지, 그제였구나. 정성스러운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쓰는 장소가 중요해요. 어떤 네. 종이에 쓸 건지. 전문가님은 수표에다가. 거기에다가. 수표에다가. 네. 내일 선물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께 꿀팁을 하나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하고는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러네요. 오늘은 좀 네네. 레버리지 효과가 우리 랭킹쇼 쇼가 힘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중 저가가 나오네요.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거래소도 하락 전환했는데 더 안 빠지면 그래도 이 정도면 만기 무난할 것 같은데 더 선방. 빠질까봐 네, 걱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1시간 딱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중력 발휘하셔가지고요. 좋아요. 만기 좀 무난하게 넘겼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도 또 흐트러지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성공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